지금 마지노선이 사실. 근데 분해를 보내냐 차라리 뭐 투백을 보내냐 할 것 같은 읍을 나와가지고 전학을 시켜야 된다는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 어차피 나와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저는 제 아이의 고민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엄마들 생각도 다 마찬가지세요. 지금 저학년이 저희 같은 경우는 다 4명밖에 앞으로 더 들어올 유입이 없다면 계속 4명을 갖고 뭔가 요구하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지도 사실 쉽지 않지만 유입이 최선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막상 프로그램은 또 어렵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제도적인 거에서는 세팅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숙소가 되고 사실 숙소가 돼도 다 부모가 와야 된다고 하면 직업은 직장은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엄마만 올 수도 없고 그 정도 감안한 메리어트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제가 만약에 타지에 있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다각적으로 봐주셔야 되고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은 뭐 지금 많이 고민하고 하는 부분인 건 알겠는데 저는 그런 게 수반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내가 먼저 얘기하신 것 중에 그거 지금 얘기하신 거는 저희한테는 학교에다가는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방과후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조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 과감하게 쭉 춘다 교장 선생님들 계시지만 저기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우리 학교 네네 오셨어서 네네. 근데 그 방과후는 사실 우리 학교 이렇게 보면 애들이 끝나고 4시 20분까지 거의 풀가동이에요 매일.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새로운 걸 뭐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협의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경험을 시켜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율이 참 어려워요. 아마 2학기 때 저기 전체 모셔놓고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네, 제가 저기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일면 지금 이 협의체에 있는 거 제가 계속 알고 있었고요. 저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느끼기에는 되게 조금 뭐랄까 조급해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군청하고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일면이 가장 먼저 이제 요청이 요구가 있으셨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도 지금 현재는 청일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35억짜리 건물 혹시 들어가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춘당 넘어가는 저기 주주육곡에 거기 송당역 쪽으로 그게 35억이니까 아마 올해 말인가 하여튼 뭐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군청에서 이제 어떻든 청일에다 먼저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 시설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도 교육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발전특구라고도 있어요. 이게 교육발전특구 아까 잠깐 나왔지만 뭐 이게 수당이 좀 안 돼서 수장이 안 돼서 춘당까지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교육발전특구라는 건 그 정도까지 얼마든지 좀 수당에 대한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서 교육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생태 힐링 혹은 거기에 이제 예술, 뭐 음악 이것까지도 좀 이렇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발전 특구도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안에도 계속 물론 이제 청일도 다 들어간다는 청일, 갑천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학교 복합시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요거를 이제 이것도 청일이 원래 있었어요. 청일을 먼저 추진할까 지금 서원을 먼저 추진할까 생각을 하다가 현재는 이제 서원 먼저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 청일에서는 저희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청에서 그 35억짜리 건물이 조금 늦었어요. 실시 설계가. 제 생각에는 그 청일초하고 중학교 들어가는 그 길 그 사이에다가 필로피로 차는 좀 올라갈 수 있고 필로피로 2층을 만들어서 초등학교에서도 2층에서 연결이 되고 중학교도 2층에서 연결이 되고 가운데다 도서관, 뭐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급식소가 되게 헐었잖아요. 급식소를 좀 새로 짓거나 이래서 거기다 종합복지센터처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그게 이제 방과후가 딱 끝나면 양쪽에 문 탁 닫고 그거 지역 주민이나 아이들하고만 딱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복합시설 서원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추진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추후에 계속 추진할 수 있으면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제가 뭐 단정지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은 작은 학교 살리는 방법은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농촌 유학이라는 프로그램 말고는 지금은 뭐 딱히 이렇게 이제 청일이나 갑천면 지역의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급하게 좀 생각하신다는 면을 이런 지원청이나 군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한다. 지금 이제 청일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농촌 유학을 하기 위해서 올해 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농촌 유학은 저희가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다 가족들이 이주하시고 물론 아버지 부모가 중에 한 분은 같이 이주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다. 네, 횡성 특히 강원도의 횡성이면 서로들 오려고 하고 계세요. 근데 학교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도 방법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와요. 농촌 유학을 학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6개월로 동의를 받아서 6개월로 서로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못 받겠다면 학교에서도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 입장에서 학부모들 입장에서 나 이제 더 이상 청일초 못 다니겠다면 6개월에 다시 심사해서 다시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조율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애들도 좀 잘 안 오고 뭐 이렇게 방편들이 있습니다. 농촌 유학이 충분히 프로그램하고 이런 특색이 있는 것들하고 지역 민간에서만 여러 가지 협조가 되신다면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작은 학교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신대분교 그 자리하고 지금 금평분교 자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숙소가 없다고 하시니 거주지가 없다고 하시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민간에서 좀 지원해 주시고 마을에서 좀 지원해 주실 영역은 그런 부분이 좀 아닐까. 근데 저희가 이제 지자체하고도 뭐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찾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잘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막상 그분들이 들어와서 사셨을 때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융합해서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까지 다 고민을 하게 되면 뭐 크게 내년 이게 올해 차근차근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하면 내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작은 학교 살리기 청소년 쪽의 사업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아까 저희 회장님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걱정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도 마을 선생님으로 활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도서관 뭐 지존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 어떤 뭐 공공기관에서 잠깐 뭐 아르바이트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경제적인 활동이나 정조건을 챙겨주시는 분들 그런 것들 민간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학교 쪽에서 또 저희 프로그램 노력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할 예정이니 충분히 내년에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책임보다는 밑바탕은 지금 뭐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촌 유학 그 센터를 하게 되면은 지금 저기 신대리 쪽이나 금평 쪽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숙소가 저기 옛날 군대 그 내구반식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거주를 한다면은 단독주택으로 돼 있든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 시설은 그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구반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네네 뭐 거기 2채 정도는 또 뭐 도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기 아까 저기 사무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어떤 아젠다를 갖고 가야 되냐.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취미생활보다는 이 그 저기 특성화 교육을 뭐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직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어떨지. 지금 현재 그 IT 인력들이 엄청 모자라잖아요. IT 인력들이 엄청 모자라니까 그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갈 수 있는 교육 코딩 교육 요새 뭐 많이들 하시는데 코딩 교육 같은 것 쪽으로도 뭐 특성화 교육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간단하게 사실 이런 학교에서는 한 명 한 명이 아쉽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 올해 교무행정사분이 이제 아이를 둘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제 만기가 돼서 이제 다른 학교를 꼭 가셔야 되는데 우리 학교가 사실 행성에서 가장 먼 학교거든요. 아무도 안 오냐고 해요. 그래서 타시군에서 들어온 그 이제 결혼을 앞둔 여성분이 이제 교무행정사로 오셨는데 사실 그렇게 그 경합지가 아닌 우리 학교에 그 두 아이를 둘을 데리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고 더 있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이렇게 늘려줄 거나 이런 방법 이건 돈 안 들어요. 이거는 돈 안 들고 아주 정말 쉽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규정을 만들어 봅시다. 아이를 그 학교에서 키우기를 원하면 조금 더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없는가? 1년 유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유예를 했는데 하셨어요. 아니 근데 자녀를 거기가 키우기를 원하는 사실 뭐 성남을 가셨는데 네, 성남 같은 데는 경합지잖아요. 거기 가까우니까 근데 그 멀리까지 아이 둘 데리고 열심히 다니시고 학교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꼭 가져야 되니까 또 그리고 학교에서 사실 2명이 빠지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아주 우리 그 셋이에요. 엄청 크거든요. 3명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지도적으로 좀 말씀을 정신장님 해주시면 잘 메모를 해놓으셨다. 그리고 방법이 또 없겠는데 한 한번 또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얘기해요. 이게 뭐 이게 이제 답답을 못 우리 드려요 학교가 제가. 신당이 옛날에는 경합지였어요. 서로 가려고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근무 연한을 3년으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셔갖고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저 사실 신당 가갖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하셨구나. 그 진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벽지 3년이에요. 벽지 단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내년에 이제 마주 가시고 이게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선생님들이 자꾸 이동, 자기 이동. 근데 다른 학교보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근무 연한이 3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조절을 좀 우리 그 인연도 인사장학이죠. 예. 인사니까 우리 전 교장 쌤을 나중에 의견 청취할 때 잘 의견을 들어서 그것도 한번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리고 이제 또 옛날에는 작은 학교에 부부가 같이 들어가서 아이를 한 5년 근무하면서 아이를 꽤 키워가지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기가 아직 뭐 5살 그 교사 하나밖에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없죠. 그런 혜택을 드리자는 얘기죠. 그렇죠. 완전 교장선생님자면 뭔가 그때 교장선생 전에 옛날에 저 준당 계셨어. 예, 맞아요. 그게 가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거요. 그 학교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면 선생님들이 저기 초등학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오라 이게요. 그러면 그 학교 유지되는 게 약간의 그 인사상에 좀 이렇게 우대를 조금 해주면 있지 않을까? 한 명이라도 아십니까?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인사 그 규정 만들고 그럴 때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뭐 이렇게 줄줄줄줄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이렇게 상위 규정이나 이런 거를 지켜보고 그런 규정들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해도 괜찮을 것들은 한번 지금은 뭐 막아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보고 해요. 아까 우리 지금 정무팀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생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출생 아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보면 이제 2018, 19, 20이 한 명씩 출생 신고를 했어요. 청년에. 그리고 2021년도가 이제 5명, 2022년은 0명이에요. 출생 아동이 없어요. 작년에 1명이고 이제 출생 아동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논의조차도 어떻게 보면 잘못 나쁘게 생각하면 어불성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그래도 우리가 학교를 폐교 안 시키기 위해서 또 교육장님도 많은 고민하시고 또 의장님은 또 이런 자리를 또 주선해 주시고 교장 선생님들도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은 또 학교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 민에서 행정에서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생아동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 학교를 안 오는 거는 이제 뭐 어떻게든지 데리고 오면 되는데 추생아동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농촌 유학밖에 지금 해답이 없을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보면 이제 물론 농촌 유학이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뭐 2학기고 뭐 4학기도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와중이니까 지금 또 초등학교 또 교장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하고 저희 청이면 단체장님들하고 좀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좀 논의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후에 방과후에 도서관 못 가고 그랬는데 이 초기체 그 계획이 좀 일찍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늦게 나오니까 학교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조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미관도 비가 또 켜마요. 한다면 뭐 매주 화요일이나 한다면 그 화요일 날 방과후를 완전히 그냥 빼버려도 문제가 그런 생기는 게 얘기가 있었으면 저희가 훨씬 전부터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 전에도 학교에서 하는 입장이랑 저희가 하는 입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월권행위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자제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이게 그런 부분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행이 잘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프로그램에 줄여서 해보자는 얘기도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었는데 이제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12월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전에 만약에 그 전에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 이제 허락이 되고 하면 이게 저희들도 그걸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학교 측에서 좀 기분 상해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냐하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하면 너무 우리가 월권행위처럼 이렇게 학부모가 또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치맛바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으니까 우리들도 근데 하고자 하는 거는 있고 또 같이 이제 우리 어찌면 우리가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이런 취지하에 아니면 우리 민간 협의회도 안 만들어졌고 우리 학부모가 이렇게 나설 일도 솔직히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뭔가를 움직일 일도 없었었는데 우리가 지역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하에 있다 보니까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어찌면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서 아이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느라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내년이라도 이제 같이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퀄리티 있게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학부모들끼리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지역에서도 이제 있으니까 뭐 진짜 골프 대학도 있으니 골프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건 학교 측에다도 그렇고 교감에게도 그렇고 어찌면 지금 우리가 아는 초중고는 뭔가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춘당초 따로 청일 초중 따로 갑천 초중고 따로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렇게 다 따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 통합이 되고 한다면 각 지역의 학교를 살린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고 또한 그냥 대부분은 아니지만 각자 학교 하나씩을 정말 살리면 우리 그 학교를 특색을 또 살릴 것 같고 우리가 갑천 고등학교랑 아이들이 되게 융합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80~90%가 외부에서 오거든요. 특히나 축구팀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부모들도 갑천을 안 보내려고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기를 학생들도 거기를 가지 않는다라는 게 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요? 고등학교에서 갑천 고등학교는 그럼 그쪽의 지역의 고등학교 아이들은 다 횡성으로 나오나요? 기숙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 외부 애들은 다 횡성으로 청일 중고등학교 청일중 갑천 중학교는 거의 90% 100%가 다 이제 바깥으로 횡성 여고 횡성 남고 이렇게 두 군데를 가는 거고요. 갑천 고등학교는 뭐 원주에서 뭐 한두 명이 오고 들어오기도 하고 축구부 아이들이 거의 80% 넘게 축구부 아이들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현지 아이들이 가는 거는 거의 한 많이 가야 2~3명 적게 가면 1~2명 정도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끼리 그렇게 되면 제가 그래서 묻고 싶었던 거는 학교마다 정말 개인적으로 그런 특색을 살린다면 우리 뭐 초등학교, 중학교나 이렇게
축구 클럽처럼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갑천은 고등학교 클럽이 완전히 있으니까 그 정착돼 있으니까 예전에는 갑천